연력학제 1법칙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온도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열이란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죠. 이때 온도 차 때문에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다. 이것도 이제 열 에너지의 정의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마지막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네,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의 속도가 이제 평균 속도가 증가하고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다 맞는 말. 1번은 5번 해주시면 되겠다. 2번 보실게요. 압력 부피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B, C, D, E, A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 도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을 나타내랍니다. 그럼 우리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기체가 한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 한 사이클 도는 동안 하는 일의 양은 회곡선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좀 뜯어보면은 A에서 B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일을 하지 않았고요. B에서 C로 갈 때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만큼 일을 한 거고요. C에서 D로 내려올 때는 일을 하지 않고 D에서 A로 갈 때 이때는 부피가 감소하니까 이만큼 의무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노란 거에서 빨간 거를 빼면은 남는 이 회곡선 넓이, 이게 한 사이클 도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의 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넓이 구해보시면 가로 길이가 2이고요. 세로 길이 200이니까 400줄만큼 일을 하는구나. 문제풀이는 간단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기체가 가해준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의 한 일과 합과 똑같다.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적어보시면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한 일의 양과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였죠. 정의 그 자체니까 맞는 말. 니은,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열 에너지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요, 이상기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정의 때문에 0으로 날아가고요. 이상기체는 기체끼리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됐다 보니까 사실상 기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열 에너지랑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다고 보셔도 괜찮겠죠. 니은은 맞는 말. 마지막 디귿. 등적 과정에서는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우리가 이제 연력학 문제 풀 때 두 가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와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두 가지 보시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기체의 종류랑 개수는 그대로니까 대비두고요. 등적 과정이면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건 지워. 그럼 부피가 안 변한다? 기체가 1도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지.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일의 양도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적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압력이 3 곱하기 10의 5제곱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요. 열량은 1.5 곱하기 10의 4제곱 줄. 부피 변화, 이제 열을 가하기 전 부피는 0.01, 가한 후 0.03이랍니다. 그럼 부피 변화량부터 체크를 하시면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0.02m 제곱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단순히 연력학제 1법칙 적용시켜
보라는 겁니다. 이때 열을 가했다는 건 기체 입장에서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니까 열량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만큼 이 될 거고, 이제 문제에서 궁금한 게 이거니까 내비두시고요. 그럼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상기체가 한 일은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요, 3.0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0.02 해주시면은 6.0 곱하기 10의 3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될 건데, 우리 이거 이제 지수 맞춰 놓는 게 편하니까 이거를 15 곱하기 10의 3제곱으로 바꿔놓으면 계산이 좀 더 깔끔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이 친구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요, 9.0 곱하기 10의 3승 줄만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냥 단순 5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연력학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피가 안 변하니까 결론적으로 등적 과정 중이구나, 요거를 판단하실 수 있고요. 문제 푸실 때 이거 두 개 같이 보는 거야. PV는 nRT,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기체가 한 일. 우리가 필요 없는 것부터 지우시면 기체의 양, 기체의 종류는 그대로니까. 근데 등적이기 때문에 부피도 변하지가 않고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서 그래프 보니까 압력이 증가를 했네요. 압력이 이만큼 증가하면 위식에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압력만 올라가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가 활발한 거니까 입자가 활발하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열을 흡수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보기 볼게요. 기억, 외부의 일을 안 했죠. 입으로 일을 못하지. 틀린 거고, 네 온도 일정하다. 아니죠? 온도도 올라가야 되고요. 열을 얻었다. 흡수 플러스면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 됩니다.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된다. 6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 안에, 여기 이제 기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압력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체가 팽창하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때 외부에 손실된 열 없고요. 마찰도 무시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열을 집어넣어주고 있으니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PV는 nRT, Q는 베타 U 플러스 W, 이렇게 두 가지 써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 압력 일정하구나, 등압 과정이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개수, 종류 바뀔 일 없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부피가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니 그만큼 이제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부피가 올라가면 위식에서 온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부피가 증가했다, 외부에 일을 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갔다,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 열을 흡수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6번 기억,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겠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 올라가는 거 맞고요. 디귿, 흡수한 열은 외부의 한 일과 똑같다. 아니죠.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일의 합과 똑같겠죠.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얘가 100이라면 얘가 30이면 얘는 70이 돼야겠죠. 문제에서는 얘랑 똑같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건 아니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7번 봅시다.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 안에 평형을 이룬 상태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부 평형을 이뤘다는 거는 이 실린더 입장에서 따라갈까? 실린더 입장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니까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과 실린더 내부의 공기 압력에 의한 힘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힘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기체가 주는 압력 곱하기 실린더 면적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다 이제 추를 올려놨답니다. 그럼 추를 올려놓으면은 그만큼 얘가 누르는 힘이 추의 무게만큼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서히 내려간다는 뜻이 뭐냐면, 물론 이제 얘가 멈춰있다가 움직여야 되니까 가속이 아래로 걸려야 되는 건데 그 힘의 차이가 진짜 미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내부 힘이 이 추가된 거에 맞춰서 같이 조금 커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힘이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미세한 차이, 그 정도 오차는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 그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서 천천히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한번 봅시다. 일단 기체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열을 흡수한 것도 없고요. 기체 수, 종류 이렇게 바뀐 거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압력이 세졌죠? 이거 추가되면서 얘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는 작아지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단열이니까 이런 거 분석하실 때는 이거 어떻게 되지? 하지 말고 이것부터 보는 거야. 여기가 단열이니까 0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부피가 줄어든다는 건 확정이잖아요. 확정. 그럼 부피가 줄어들려면 2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단열이니까 2를 받았는데 합쳐서 0이 나오려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부피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온도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크구나. 압력이 늘어나는 비율이 더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늘어난 거랑 줄어든 거 곱했는데 커졌잖아요. 그럼 압력이 늘어난 비율이 좀 더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억.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네, 압력 증가하는 겁니다. 니은 외부로부터 1을 받는다. 1이 마이너스면 1을 받은 겁니다. 플러스면 하는 거고 맞고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죠. 8번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보던 그래프가 압력 부피 그래프잖아. 근데 이거는 부피 온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래프랑 다르니까 이 그래프는 넓이가 기체가 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는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BC 갈 때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BC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등압이니까 한번 보시면 등압이니까 압력까지 필요가 없겠죠. 그럼 BC 보시면 부피가 2배로 됐네. 부피 증가한 거고요. 온도도 2배가 돼버렸습니다. 참고로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이 식에서 의미가 뭐였냐면 우리가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했었죠. 근데 이제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2배가 되면 온도도 똑같이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 안 줬어도 사실 알 수 있어요. 부피가 2배가 되면 부피랑
온도가 똑같이 2배면 압력은 안 변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알려줬지만. 그러면 내부 에너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이랬고 그만큼 열을 흡수했겠구나.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겠고요. A, C도 한번 볼게요. A에서 C로 갈 때는 해제수 종료 지우고 여기서는 부피가 그대로니까 등적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등적 과정에서 그래프 보시면 온도가 올라갔네.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지. 여기서 압력 복합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해야 되는데 부피가 안 변한다. 근데 압력이 지금 보시면 문제 그래프 보시면 온도가 딱 2배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부피가 일정하다면 압력은 2배가 됐겠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사실 이 식 자체로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2배면 압력도 2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갔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 그만큼 열 흡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고로 얘가 2배라고 얘가 2배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비례하는 거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비례하는 거라.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이 식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 기억.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AC 과정과 BC 과정이 서로 똑같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확히 몇 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도 온도 2배, 여기서도 온도 2배니까 우리가 이건 맞아요.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수와 온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온도가 똑같이 2배라면 여기서 정확히 얼마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양이 늘어났다는 거는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비례하는 거니까요. 기억은 맞는 말. 니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AC 과정이 BC 과정보다 크다. 외부에 한 일. 지금 AC는 일을 안 했죠, 아예. 그리고 BC에서는 일을 했고요. 그럼 AC가 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 디귿. 열 에너지 흡수량은 AC 과정이 BC 과정보다 크다. 지금 보시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똑같다는 거 알아냈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똑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숫자 하나 집어넣어보면 내부 에너지가 여기서 10 늘어났다면 온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여기서도 10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열을 10만큼 흡수했겠지. 근데 여기는 10에 추가로 알파만큼 일을 더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한 열량은 10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C에서 흡수한 열의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된다. 가는 피스톤을 고정시켜 놨고요.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양의 열을 주고 있다. 이때 내부 에너지가 더 큰 쪽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시면 얘는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아무리 열을 가해도 부피가 안 변하니까 이거는 등적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은 등적 과정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됩니다. 이쪽은 열을 주고 있으니까 기체 입장에서 열을 흡수할 거고요. 흡수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압력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쪽은 보시면 이쪽은 압력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등압이죠. 그럼 등압에서 열을 흡수시켜줬는데 여기서 흡수시켜줘 이제 온도 이제 분석하기 힘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커질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만약 얘가 플러스였다 쳐봐요. 온도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위 식에 따라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등압은 이것도 결국엔 똑같겠죠. 거꾸로 시작해도 만약에 플러스니까 1이 먼저 플러스다 이렇게 놓으면은 부피가 올라가는 거고 위식에 따라서
등압에서는 부피가 늘어나야 온도도 같이 무조건 늘어나야 되니까 어차피 뭐를 먼저 가정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하나 찍어가지고 플러스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보기로 돌아와.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얘가 누가 더 크니? 이런 거 물어봤는데 같은 양의 열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 집어넣어. 아무거나. 헷갈리시면 숫자 넣어서 비교하면 됩니다. 100만큼 줬다 쳐봐요. 얘는 이게 0이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그대로 100일 건데 얘는 이 100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뭐 반씩 나눠 갖는다 쳐도 아니면 최대로 가져가도 99대 1이어도 어차피 얘랑 얘를 비교하면은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가가 나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0번 볼게요. 한쪽 벽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원에 놨다. 온도 일정하게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줬더니 부피가 늘어났답니다. 이거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지울 거 지우시면 등온이니까 온도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안 바뀌는 겁니다. 온도가 그대로니까. 그 와중에 부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럼 부피가 늘어났다. 일을 했다는 거니까 흡수한 열을 내부 에너지 일을 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 10번.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등온이면 바뀌면 안 되죠. 니은.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부피가 늘면 압력은 줄어든다. 반비례하는 겁니다. 두 개 곱한 게 일정한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디귿. 기체가 흡수한 열은 외부 합력이 똑같다. 등온에서는 흡수한 열이 일하는데 한 일의 양과 똑같겠죠?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바로 볼게요. 단열 압축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뭐 기억하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P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 단열이라니까 열이 0이면 되는 거예요. 압축이래잖아. 부피를 줄인다는 뜻이겠죠. 부피를 줄어들면 일을 받은 거고요. 근데 합쳐서 0이 되려면 내부 에너지는 이만큼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하면 온도는 올라간 거고요. 그럼 봐봐. 얘가 줄어들었는데 두 개 곱한 게 더 커져야 돼요. 그러면 압력은 더 커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억. 외부의 일을 한다. 받아야 되고요. 틀린 거. 니은. 내부 에너지 증가. 맞고요. 압력은 증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암기 안 하셔도 이거 두 개 직접 써보시면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2번 볼게요. 단열된 실린더에 외부에 열 출입 없이 얘를 잡아당겼답니다. 이걸 잡아당기면 잡아당겨서 이쪽까지 늘어났다 치면은 이만큼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이겠죠? 열 출입이 없으니까 이거는 단열 팽창하는 상황이구나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잡아당겼으니까 부피는 증가, 일을 한 거고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겠죠. 온도는 떨어졌다는 거고 압력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봅시다. 기억.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즉 변화량이 마이너스면 감소했다는 뜻이죠. 니은. 압력은 떨어졌으니까 틀린 거고 디귿.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자, 여기서 평균 속력이란 건 사실 평균 속력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에 비례를 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줄고 평균 속력은
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쓴 거죠. 감소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1번. 13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에요. 부피를 따로 체크해 주셔야 된다. 한번 봅시다. AC 과정, BC 과정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AC 과정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거 볼 수 있겠죠? 아, 등온 과정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면 등온이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프 보니까 압력이 증가했네요. 그만큼 부피는 감소했다는 거고요. 부피가 줄었다는 건 일을 받았다,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C를 보시면 뭐 사실 그래프만 봐도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여야 되거든요. 온도에 비례해야 되니까 온도는 2배, 압력도 2배, 그럼 부피는 일정한 거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BC 내에서는 부피는 일정하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등적 과정이구나. 자, 여기서 등적이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그래프 보면 압력도 올랐고요. 부피도 올랐습니다. 압력도 올랐고 온도도 올랐죠. 그러면 온도가 올랐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열을 흡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 AC는 단열 과정이다. 등온 과정이어야 됩니다. 틀린 거고요. 니은. BC에서는 열을 흡수한다. BC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게 맞고요. 디귿. BC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BC에서는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게 맞죠.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요. (14번)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 안에 압력이 똑같은, 여기 처음에 초기 압력은 똑같나 봅니다. 이렇게 압력이 똑같고요. 고정핀을 고정시켜 놨는데 열이 이동 가능하답니다.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을 이동시켜 놨더니 시간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고정핀을 제거했더니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이 순간 얘가 왜 움직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순간 고정핀을 제거한 순간 B가 B가 피스톤을 미는 힘보다 A가 피스톤을 미는 힘이 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항상 서로 미는데 얘가 움직이려면 힘이 미세하겠지만 더 센 쪽으로 밀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왜 원래 압력이 똑같았다며. 근데 증가를 한 거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열이 이동하면서 압력의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열이 이동한 거니까 등적 과정 하면서 이제 압력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등적 과정인 거 감안해서 자, 쭉 보시면 B 입장에서 한번 A 입장 가도 되고 B 입장 가도 됩니다. A 입장부터 한번 해보자. A 입장에서 등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압력이 높아져야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려면 온도도 올라가겠구나. 일은 못하고요. 등적이니까 압력이 올라가서 내부에 증가했구나. 열을 흡수했구나. B 입장에서는요. B 입장에서도 똑같이 등적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B 입장에서 압력이 떨어져야 됩니다.
온도 떨어졌고 내부 에너지 감소했고 열을 방출했구나. 아, 여기서 여기로 열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초기 온도는 B가 A보다는 높았겠네요. 그래서 B에서 A 쪽으로 열이 이동하다 보니까 A의 압력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핀을 제거하니까 여기 압력이 세니까 밀려난 겁니다. 기억. 가에서 기체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B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B가 높았으니까 이런 결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기억땡. 니은. 가에서 열은 B에서 A로 갔겠죠. B가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갔겠지. 틀린 거고요. 마지막 디귿. 제거한 순간 압력. 이렇게. 압력은 A가 더 셌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 해주시면 15번 볼게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C, D 가정 A, B, D가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답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 가에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를 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A에서 C로 갈 때 그리고 다시 D로 갈 텐데 A와 D를 한번 보세요. 온도가 똑같아. 여기가 T0면 여기도 T0예요. 왜요? 등온선. 우리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온도에 비례하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해지면은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이런 반비례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은 점을 이오는 선을 등온선이라고 하는데 A와 D는 같은 등온선에 있으니까 온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 C는요? 그럼 사실 제3 여기 또 C에도 자기만의 등온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등온선은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A에서 C로 갈 때는 온도가 살짝 증가했다가 C에서 D로 가면서 다시 감소해서 똑같은 상황이 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가와 나에서 한 일은 서로 똑같다. 자, 기체가 한 일은 밑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가면서 한 일은 요만큼 일하는 거야. 반면에 나는요, 요만큼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체가 한 일은 나보다는 가가 훨씬 많겠죠. 니은 틀린 겁니다. 디귿 볼게요. 가와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는 서로 똑같던데, 자, 한번 봐봐. 어차피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든지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A를 시작해서 D에서 끝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A랑 D의 온도가 똑같아요. 온도 변화량. 그럼 우리가 단순히 연력극체 1법칙만 비교를 해보면 A에서 D로 갈 때까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그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 일과 똑같단 말이야. 근데 기체가 한 일은 가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흡수한 열량도 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1번 해주신 6번. 열기관에서 압력 부피관계 나타냈고요. 1과 3은 등온이랍니다. 기억. 과정 1에서 외부에 일한다. 등온 과정에서 팽창할 때 일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넓이. 일하는 거죠? 저 넓이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이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진다. 뭐 사실 분석해봐도 돼요.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번 과정은 부피는 안 변하죠? 부피는 안 변하는 겁니다. 부피가 변하려면 X축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안 하고 떨어지기만 하니까 압력만 떨어지는 거죠. 등적 과정이다. 그럼 압력이 떨어지니까
온도도 떨어지고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열을 방출한다. 니은 온도가 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보더라도 등온선은 오른쪽 위에서수록 온도가 높은 거니까 T1, T2로 놓으면은 T1이 T2보다는 큰 거죠. 등온선이 옮겨졌으니까 온도도 변했구나.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1과 3에서 평균 속력이 감소한다. 1과 3인데 1과 3은 공통적으로 등온 과정이잖아요. 그럼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된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면 내부 에너지는 일정한 거죠. 감소하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그럼 분자의 평균 속력도 일정하겠죠. 16번은 3번 해주시면 7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뚜껑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열했다는 거는 이제 이 내부에 기체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차가운 물을 닫았어. 그러면은 컵 입장에 컵 내부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를 비교하면 내부 온도가 더 뜨겁겠죠. 그러면은 열이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이 이제 찌그러졌다고 하니까 그럼 분석을 해보면은 PV는 RT, Q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기체가 한일. 지울 거 지우시고요. 열을 방출한 거죠. 기체 입장에서든. 그 다음에 찬물에 넣었으니까 온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한 거고요. 병이 찌그러졌다. 부피가 줄었다. 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억 봅시다.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마이너스니까 일 받은 거 맞고요. 니은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감소한 게 맞죠? 마지막 디귿 일은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똑같다. 일은 열 에너지는 감소량 플러스 기체가 받은 일의 합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지금 보면은 단열 압축 실험 장치에서 소음을 넣고 손잡이에 눌렀더니 막 순간적으로 압축시켰더니 솜에 불이 붙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보시면 단열 압축입니다. 단열 압축. 그러면은 열 출입 없이 부피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일을 받은 거고요.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은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봅시다. 기억. 손잡이를 누르면 기체 안 평균 속력이 커진다. 속력이 커진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 에너지 증가한 게 맞고요. 기억은 맞는 말. 니은 기체에 해준 일이 모두 내부 에너지 전환된다. 열 출입이 없으니까 기체가 받은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죠. 이거 넘기면은 기체가 받은 일이랑 내부의 증가량이 똑같은 거 아니야. 니은도 맞는 말이 되고요. 마지막 디귿 손잡이를 누르는 동안 실린더 안 기체의 압력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증가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디귿은 틀렸죠. 19번 볼게요. 탄산음료병을 열 때 수증기가 응결해서 김이 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거는 뚜껑을 따는 순간 부피가 갑자기 확 커지면서 단열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뚜껑을 갑자기 팍 따면요, 열 출입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료수병이 있는데 뚜껑이 안 열렸을 때는 이만큼이 기체의 부피일 거 아니야. 그럼 뚜껑을 따는 순간 얘가 확 튀어나오면서 부피가 갑자기 확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는 건데 내부 에너지 감소해서 일을 하는 거지.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까 온도는 감소하고요.
그러면은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럼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이제 이슬점보다 떨어지면은 수증기가 액체로 물로 변하면서 기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 압력 밥솥을 사용해서 밥을 하면 빠른 시간에 밥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등적 과정의 예시예요. 틀린 거고요. 니은. 태양열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돼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긴다. 구름이 생긴 현상이 대표적인 단열 팽창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 높새 바람. 이것도 단열 팽창과 압축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으니까 단열에 대한 예시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인력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일정량의 이상기체 A, B가 있고요. A, B는 부피, 압력, 온도가 다 똑같답니다. 얘 온도가 T고 V면 얘도 온도는 T, 부피는 V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 압력이 똑같대잖아요. 압력이 똑같다는 건 얘가 이쪽으로 미는 힘, 그리고 B가 미는 힘이 똑같으니까 피스톤이 가운데서 정지해 있는 거죠. 이 순간에서 얘를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이 친구를 밀면요, 얘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단열된 상태에서 밀어놨으니까 A는 단열 압축이 되는 상황이네. A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눌린 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 그럼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부피는 작아졌잖아. 그러면은 부피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커지려면 압력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순간 A가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이제 얘가 힘이 더 세니까 이 가운데 있는 피스톤 Q도 이제 같이 밀려나겠죠. 이제 밀려나면서 B가 작아지니까, 그럼 B도 얘가 이렇게 눌리면 B도 단열된 상태에서 단열 압축을 하는 거잖아. 얘도 단열 압축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은 이 친구도 단열 압축이 되니까 똑같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 온도 올라가고요. 부피 줄어들었으니까 얘도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B도 압력이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언제 멈추겠어요? A가 올라간 만큼 딱 멈췄을 때. 그럼 A의 나중 압력을 B'이라고 두면 B도 P'만큼 올라가는 순간, 뭐 이제 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딱 멈추는 거지. 그렇죠? 압력이 이제 같이 똑같아지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인 나머지 스펙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압력이 P'인데 똑같이 멈추는 거니까 식이 똑같은 단열 압축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의 최종 스펙은 전부 다 압력, 온도, 부피, 압력, 온도, 부피가 다 똑같아졌을 때 다시 한번 이 피스톤 운동이 딱 멈추는 거죠. 그럼 최종 압축된 후의 부피도 똑같아야 되니까, 부피가 똑같으려면 얘가 이만큼 갈 때 피스톤 Q가 S만큼 이동했다면 얘는 ES만큼 이동해야 변화가 똑같겠죠? 만약에 이게 똑같았다면 얘가 S만큼 이동했을 때 Q가 S 이동할 때 P도 S만 이동하면 A는 부피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스톤 P는 Q보다는 2배 이동해야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P의 이동거리는 Q의 이동거리보단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기억. B의 온도는 증가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디귿. P가 A의 한 일은 모두 A, B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는 한번 보세요.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A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일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외부에서 받은 일 플러스 B한테 한 일,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써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받은 게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야.
그럼 B한테 한 일은 B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A한테 받은 일이잖아요. 이거를 WB, 이거를 WA라고 두면은 WA와 WB는 똑같겠죠. A가 B한테 받은 거랑 A가 B한테 한 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어차피 단열이니까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은 일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까지 이렇게 식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다시 써보면은 얘 다시 한번 써보면은 단열이니까 0이고요.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에서 받은 일, 피스톤 P한테 받은 일 플러스 B한테 한 일인데 B한테 한 일 대신에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써도 된다 했죠? 이거 일 받은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쓴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저거 넘기면 결국에 피스톤 P가 A한테 해준 일의 양은 A의 내부 에너지 플러스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A와 B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되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개로 묶으면은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얘가 누르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는 B 입장에서 이만큼 줄어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개 입장에서 보면 Q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P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면 돼요. 이 개로 보면은 EV는 nRT,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어차피 개도 단열 압축을 당한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쭉쭉 하고 온도 올라간 만큼 압력의 증가는 똑같고요. 그럼 여기서 봐봐. 이게 뭐야? 피스톤 P가 한 일이잖아. 이게 개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다. A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랑 똑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는 이게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된 실린더에 같은 양의 기체를 집어넣었답니다. 부피와 온도는 똑같고요. 부피, 온도 동일한 상태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는 거는 초기 압력이 두 개가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나의 B에서 열량 Q를 방출한 모습을 나타냈다. 여기서 이제 열량을 뺀 겁니다. 자, 그 열을 빼는 순간 B의 온도는 감소를 하겠죠. 그럼 한번 봐봐요. EV는 nRT 써놓고 어차피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온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압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부피 변화 전에 한번 봅시다. 압력이 1차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피가 변하든지 말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압력이 떨어져. 그럼 얘가 떨어지는 거잖아. 이놈이 떨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미는 힘이 세지니까 이 피스톤이 이쪽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A 입장에서는 단열 팽창을 하는 거죠. 열은 이제 B한테서만 빠져나가니까. 그럼 A 입장에서 한번 봐보시면은 단열 팽창을 하니까 온도는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곱한 게 얘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곱한 게 작아져야 되니까 A 압력도 낮아지는구나. 얘도 같이 따라서 커지면서 얘도 압력이 같이 작아지는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움직이다가 다시 압력이 B가 떨어진 만큼 A도 똑같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정지를 하겠죠. 이쯤 보고 한번 볼게요. 기억. A의 부피는 가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움직였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니은. B의 압력은 작아진다. B는 압력이 떨어져. 얘가 빠지면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A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A, B 둘 다 압력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디귿. 내부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인데,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라는 거 이렇게 다시 멈췄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한번 봐봐. PV는 nRT에서, 이거 어차피 필요 없고요. 압력이 P'으로 똑같잖아. 압력이 동일하면은, 나머지 다 똑같은데, 그럼 부피가 큰 쪽이 온도가 커야 되겠죠. 최종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부피는 누가 커요? A가 B보다 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A가 더 부피가 크니까요. 온도도 A가 더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귿은 틀렸지. A가 더 커야 됩니다. 정답은 4번. 한번 봅시다. 이상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고 A, B는 단열 과정이랍니다. 기억. 한 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한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프 모양을 잘 봐야 돼요. A에서 B로 갈 때 얼마나 일하냐면 요만큼 양의 일 하는 거고요. B에서 C로 갈 때는 일 안 하고, C에서 A로 갈 때는 요만큼 음의 일을 해버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상쇄가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넓이만큼 일을 받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A, 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다. A, B 과정이면 내부 에너지 온도를 봐야 되는 건데 단열 팽창하는 거잖아요. 온도는 떨어져야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게 맞죠. 니은도 땡. 디귿 C, A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한다. C, A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다는데 한번 체크해 봅시다. 등압 과정이니까 CA는 압력이 일정한 거죠. 이 상태에 부피 줄면 온도도 줄고 내부에너지 감소, 일 받음, 열 방출할 수밖에 없네요.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2번. 4번 봅시다. 그림 가하나는 일정량 이상기체의 처음 상태와 최종 상태가 똑같은 두 연력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 상태일 때 기체의 온도, 압력, 처음 상태일 때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는 각각 T1, V1, P1이고 최종 상태일 때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는 각각 T2, V2, P1이랍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가는 피스톤을 고정한 채로 열을 가해서 이제 가열을 쳐줘가지고 온도가 상승한 거고요. 온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압력도 바뀌었네요. 그 다음 이제 이 상태에서 고정핀을 제거한 다음에 등온 팽창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봐도 좋아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압력, 부피 그래프. 우리가 좀 얘가 이제 V1, V2. 얘가 B1, B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가열에서 온도가 등적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따져 보시면 등적 과정이니까 등적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P2가 P1보다는 큰 겁니다. 그럼 초기 상태 P1, P, V1일 때 여기 이 점에서 온도 값을 또 이제 표시해 주자고요. D1 이렇게. 이제 얘가 온도가 등적 과정에서 가열받으니까 압력이 이제 P2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 온도를 T2라고 표현하는 거지. 여기서는 등온 팽창한다니까 등온선 하나 그려요. 등온선 이렇게 쭉 갇혀서 등온 팽창을 시켰더니 다시 압력이 P1이 된 거 아니야. 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연력학 과정을 마친 거네요. 이게 이제 나는요? 나는 등압 팽창이래. 그럼 여기서는 나는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요렇게 이게 나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기억. P1보다는 P2가 크다. 이거는 이제 등적 과정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 올라가야 되니까 P2가 커야 됩니다. 기억 맞는 말. 니은. 기체가 한 일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한 일을 비교하기가 편해요. 지금 보면 가에서 한 일은 요만큼, 나에서 한 일은 요만큼이니까 일의 양은 가가 나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니은도 맞는 말. 디귿.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가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W. 나도 이거는 자 이건데 어차피 온도는 둘 다 T1에서 T2 된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어? 얘가 더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열량도 가가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연력학 문제 다 풀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